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영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39번 문장 위치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는데 이 문제는 정답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단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위에 추방하다 쫓아내다란 relegate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동의어를 적어놨어요. banish, expel, repel, turn forth. 이건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박스 보시면 in reality입니다. 실제로는 해석인데 이 말은 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 뒤에 따라 나오겠죠.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Objects do not conform to a linear life cycle model입니다. 물건들은 선형적인 수명 주기 또는 생애 주기의 모델에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물건이 공장에서 생산되어서 소비자들한테 들어가서 그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이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물건이 노화되어 가지고 폐기 처분된다. 이런 선형적인 수명 모델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줄에 instead는 부정문이나 부정전 뉘앙스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not이 있죠. 그래서 instead 또는 같은 말은 rather로 쓸 수도 있어요. 대신에 they는 물건들이죠. undergo 겪다, 고장도 겪어. 물건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날 수 있죠. 그럼 또 수리센터 가서 수리를 받아야 되겠죠. 수리를 기다려. await 타동사입니다. 아니면은 are stored away니까 사용되지 않고 따로 보관이 되는 거예요. 노후되어서. 또는 find themselves relegated인데 이 themselves는 물건들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제귀대명사가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목적보호는 수동관계죠. 물건들이 to the base입니다. 지하실로 추방되어지는 걸 알게 돼. 추방되어지게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콤마 다음에 only to 부정사는 앞에 나온 내용과 뒤집어지는 내용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놨지만 그러나 그 물건들은 are rediscovered, 재발견되고 목적이나 용도가 나중에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물건을 계속 쓸 수 있다는 걸로 가잖아. 선형적인 주기면 물건이 나와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어서 폐기 처분돼. 이게 선형적인 주기라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새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재활용되어서. 그래서 물건들은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라고. 그럼 이 박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재발견되어서 용도나 목적이 변경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이어지면 되는 거죠. 자, 첫 줄에 보면 by their very nature, 본질적으로라고 외우세요. 본질적으로. maintenance는 정비, 보수, 유지 뜻입니다. 어느 것이나 해석이 가능해요. repair, 정비 또는 보수, 그리고 수리에 대한 그 개념은 predominantly, 주로 are examined가 됩니다. 검토가 된다. from a process-oriented perspective, 과정지향적인 관점으로부터 검토된다. 다시 말해서 그 물건을 수리하거나 또는 보수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오랫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겠죠. 과정지향적인 관점으로부터 검토된다는 거죠.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한 거고 보수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The focus in related scholarly discourse, 관련된 학문적인입니다. 학문적이라면 여기서 이론적이라고 비슷한 말로 볼 수 있죠. 그런 담론에서의 초점은 종종 revolve around는 어떤 토론 논의에서 어떤 무엇을 주제로 행해진다는 뜻입니다. The lifespan or life cycle of object and technology입니다. 물건이나 기술의 수명 또는 그 생애 주기를 주제로 행해진답니다. 그럼 이 물건이 나와서 언제까지 쓸 것이냐, 이 기술이 나와서 언제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주제로 행해진다는 거죠. 이게 학문적인 담론이 초점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계속 1번과 2번은 이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비나 보수 그리고 수리는 행위로 여겨진다. 수동태죠. be considered. 5형식이 2형식으로 바뀐 수동태 구조입니다. practice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have the potential to prolong the existence of object입니다. 여기서 대절 속에서
콤마 다음 insuring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놨죠. and they insure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물건의 존재를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they는 어떤 정비 보수 수리를 말해요. 이것들은 대여는 물건입니다. 물건들의 지속적인 활용을 보장해줘. over a extended period. 장기간에 걸쳐서입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이 공장에서 나와서 쓰다가 어떤 고장이 났을 때 그 물건들을 계속 존재하게 한다는 거,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연장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비 보수라는 얘기죠. 수리고. 그래서 결국 그 물건들의 지속적인 활용이 장기간에 걸쳐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까지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크랩스 앤드 웨버는 비판적으로 engage with 사용을 하고 있어요. anthropomorphic 의인화된 언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imply가 암시하다는 뜻이죠. 의미하도 되고 바이오그래피는 전기 일대기죠. of things 물건들의 전기, 물건들의 일대기. 다시 말해서 공장에서 나와서 완벽하게 폐기 처분될 때까지 그 물건들의 일생이죠. 이걸 의미하는 의인화된 언유를 비판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은 물건이 선형적인 어떤 모델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수명이 있지만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 수명이 길어질 수 있듯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ppropriately 적절하게 강조한다. 이 사람들이 뭘 강조하냐면 대절이죠. 관례적인 이해,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생애 주기의 관례적인 전통적인 그런 이해, from A to B, 그 기술의 습득에서부터 기술의 폐기, 가정으로부터 기술의 폐기. 여기서 기술의 습득이라는 건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습득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기술의 생애 주기의 관례적인 그런 이해는 프로바이더 제공을 해주는데 불완전한 정의를 제공해줘. 이게 안 좋은 거지. 뉘앙스가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완전한 정의가 아니고 불완전한 정의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적절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물건들은 may enter recycling or second-hand cycles가 되겠죠. 재활용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중고품 순환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은 위에 박스에 나왔는 뭐 지하실로 추방된 채로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거나 수리를 기다리거나 이런 등등 고장을 겪거나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발견되어서 용도나 목적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4번 뒤에 보면 물건들은 재활용 단계로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중고품 순환으로 갈 수 있다. 중고 매장에서도 이제 서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팔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는데 그리고 그것은 뭐로 이어진다? 역동적인 사후생애. 완전히 폐기 처분되기 전까지 갔다가 다시 수리받고 살아남는 거지. 역동적인 사후생애로 이어진다는 거지. 근데 이게 marked by diverse application, 다양한 용도에 의해서 특징 짓는 원래 제품의 사용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듯이 다양한 용도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역동적인 사후생애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원래 공장에서 생산된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사람이 그렇게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수명이 연장되듯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as such, 그와 같이 the life of an object, 물건의 수명은 보여준대요. 훨씬 더 복잡하고 적응적인 경로를 보여준대요. 뭐보다도 단순한 선형적인 진행보다도 공장에서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그런 기간의 단순한 선형적인 진행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적응적인 경로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정비와 수리는 물건의 존재를 연장하고 지속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행위로 여겨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관리에 대한 비판은 이 두 사람이 나왔죠. 유명한 학자인지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물건의 일대기를 의인화하는 언유를 통해서
기술의 수명주기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불완전하다는 걸 지적했어요. 그리고 복잡한 생애주기 설명으로서는 물건은 선형적인 수명주기를 따르지 않고 고장 수리, 대기, 보관, 재발견 및 용도의 변경을 겪는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재활용품과 중고순환을 통해서 물건의 역동적인 사후생애가 다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로 쭉 이끌어가죠. 결론적인 것은 뭐냐? 물건의 생애는 단순한 시작과 끝을 초월해서 정비와 수리를 포함한 복잡한 적응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더욱더 다양하고 현실적인 그런 경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합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